오늘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보정 없이도 사진이 정말 잘 나오는 메이크업을 보여드릴 거예요. 요즘 또 졸업사진 시즌이잖아요. 졸업사진에도 잘 나오고 또 여러분 밖에서 꽃이랑 사진 찍을 때, 셀카 찍을 때 정말 잘 나오는 메이크업 알려드릴 거예요. 특히 오늘은 조명, 실내광보다는 자연광, 야외에서 더 잘 맞는 메이크업이에요. 사실 실내 조명보다 자연광이 더 잘 나오기가 힘들거든요. 자연광 아래에서는 피부 요철, 모공, 얼굴 꺼짐이 더 잘 보이고 메이크업의 색감, 채도가 더 눈에 띄어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사진 잘 나올 수 있는 꿀팁들 다 보여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 자, 먼저 베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4가지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피부톤, 꺼진 부분, 다크서클, 요철이에요. 이 4가지는 사진에서 정말 잘 보이기 때문에 특히 신경 써주시는 게 좋아요. 먼저 첫 번째, 피부톤은 원래 내 톤보다 너무 차이나게 하면 사진에서도 되게 답답해 보이고 피부 메이크업이 좀 두껍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자연스럽게만 맞추거나 조금만 톤업 하시는 게 좋아요. 나는 톤업 포기 못해 이런 분은 외곽까지 전체적으로 밝게 하지 마시고 얼굴 중심부만, 이 안쪽만 밝혀주시는 걸 추천해요. 외곽까지 다 밝혀버리면 사진에서 더 평면적으로 보이고 얼굴이 좀 넓게 나올 거예요. 입체감 주면서 피부톤 살짝 밝히는 방법부터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코렉터부터 바를 거예요. 삐아의 1호 블루 컬러예요. 이게 컨실러랑 똑같이 생겨서 저는 처음에 컨실러인 줄 알았어요. 컨실러가 아니라 되게 묽고 촉촉한 코렉터예요. 이렇게 중심부에만 먼저 묻혀주세요. 이건 되게 묽은 제품이기 때문에 파운데이션 위에 바르면 약간 파운데이션이 벗겨질 수도 있거든요. 맨 처음에 바르는 게 좋아요. 이렇게 중심부만 밝힐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 얼굴에 맞게 하셔야 돼요. 나는 턱이 긴 편이다. 그러면 이렇게 턱 밝히면 더 부각되겠죠. 저는 이마가 좀 넓게 나와야 사진이 잘 나와요. 이마가 좁을수록 되게 얼굴이 넓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끝까지 코렉터를 칠한 거예요. 이마 넓은 게 싫다. 그러면 이렇게 끝까지 바르면 안 되겠죠. 미간 쪽에만 발라주셔야 돼요. 두드려서 흡수시킬게요. 이렇게 얼굴 안쪽만 은은하게 톤업을 한 거예요. 여기는 아예 안 발라서 여기는 약간 어둡고 1차 입체감을 줬습니다. 밖에서 사진 찍을 때는 지속력이 중요하잖아요. 파운데이션 바르기 전에 픽서 먼저 뿌릴게요. 이 픽서 유명해서 다들 아시죠? 되게 피부를 약간 딱풀처럼 만들어줘요. 파운데이션이 착착 달라붙을 거예요. 첫 단계에 뿌려주시면 좋거든요. 먼저 잘 나오는지 확인하고 퍼프로 아주 살짝만 두드려서 흡수시킬게요. 저는 오늘 프라다의 LN 10번을 바르겠습니다. 메쉬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얇게 발리고 컬러가 제 피부톤이랑 살짝 비슷해서 자연스러운 톤을 위해서 저는 이 제품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저는 퍼프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뾰족한 모양이 바를 때 진짜 편하더라고요. 메쉬 타입은 많이 나오니까 살짝 쓸어주듯이 묻혀주시면 더 좋아요. 그리고 스튜디오 촬영이면 괜찮은데 자연광에서 찍는다 그럴 때 너무 글로우한 거 바르시는 것보다는 세미 글로우나 세미 매트 타입 추천해드려요. 너무 글로우한 건 요철이 부각이 되거든요. 조명에선 요철이 어느 정도 가려지는데 자연광에선 요철이 오히려 부각될 수 있어요. 물론 카메라 렌즈에 따라서 많이 다르겠지만 그냥 기본 카메라로만 생각했을 때는 훨씬 부각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글로우한 거, 그리고 메이크업 첫 단계에서 글로우 베이스, 글로우 프라이머 이런 제품은 약간은 피해주세요. 촉촉은 괜찮아요. 근데 글로우한 거는 오늘은 조금 비추천. 그리고 여러분 화장하실 때 애초에 자연광에서 화장하는 거 추천해드리고 너무 어두운 곳에서 화장하시면 안 됩니다. 최대한 밝은 곳에서 그리고 햇빛 있는 곳에서 해주시면 딱 농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요. 저는 피부 모공까지 아주 자세하게 보이는 화장대 조명에서 화장합니다. 컨실러로 한 번 더 커버해주시는 게 더 깔끔해 보일 거예요. 모공도 한 번 더 커버하고. 요즘 모공도 카메라에 너무 잘 나오거든요. 저는 이더엔의 1.05 쓸게요. 안 뻑뻑하게 커버가 잘 돼서 괜찮더라고요. 저는 되게 빨리 마르고 너무 뻑뻑한 거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부드럽게 잘 발려요. 색깔도 어느 정도 노란기가 있어서 붉은기도 잘 잡아줘요. 너무 붉은 컨실러 쓰시면 노란기 잘 안 가려질 거예요. 일단 저의 코 모공부터 한 번 더 커버할게요.
그리고 꽁꽁꽁 두드리기. 제가 예전에는 사진 찍는 메이크업 할 때 피부보다는 약간 눈화장이나 윤곽 이런 거에 더 많이 신경을 썼었거든요. 근데 점점 카메라가 너무 발달하면서 잡티, 모공 요철을 너무 잘 잡는 거예요. 카메라가 쓸데없이. 그래서 요즘에는 베이스에 엄청 신경을 쓰거든요. 그럼 확실히 결과물이 달라요. 베이스부터 철저하게 메이크업 해주시면 좋아요. 그다음 모공 브러쉬에도 또 묻힐게요. 이거는 웨이크메이크 사은품인데 그 지난 모공 커버 영상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증정품이거든요. 여기 코 옆에 바르기 너무 좋아요. 퍼프에도 묻혀서 붉은기 있는 부분들 힘을 빼고 꾹꾹 누르면서 한 번 더 발라주세요. 붉은기 있는 곳은 멀리서 봤을 때 좀 꺼져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잘 가려주시는 게 좋아요. 꼭 컨실러가 노래야 되고요. 그래도 잘 안 가려지면 그린 코렉터 컨실러랑 섞어서 같이 발라보세요. 요철이 있는 부분도 같이 컨실러로 눌러주세요. 자, 그 다음에 다크서클 오늘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냥 칙칙한 다크서클은 그나마 괜찮아요. 오히려 이 중안부 면적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고 어느 정도 퀭한 거는 그래도 컨실러로 잡으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눈 밑 꺼짐, 눈 밑 고랑 이 부분이거든요. 각도에 따라 정말 잘 보일 때가 있어요. 아무리 피부가 좋아도 눈 밑에 선이 하나 있으면 그거 하나로 되게 피곤해 보이고 피부가 안 예쁜 느낌? 그래서 그 눈 밑 고랑 커버를 정말 잘 해주셔야 돼요. 먼저 눈 밑 전체적으로 칙칙한 것부터 가릴 거예요. 아까 사용했던 이 리퀴드 컨실러, 노란기가 있는 컨실러를 쓸게요. 저는 눈밑이 보라색, 붉은기가 돌거든요. 노란기가 도는 컨실러를 사용할 거예요. 이렇게 붉은기 말고 그냥 칙칙한 잿빛, 회색빛, 갈색빛인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은 반대로 이런 피치빛 나는 붉은기 있는 컬러 발라주세요. 이 컨실러가 되게 커버가 잘 되거든요. 각자 맞는 컬러를 선택해서 얇은 브러쉬에 골고루 묻혀주시고 덜어내주세요. 최대한 덜어내기. 그 다음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발라주세요. 저 되게 적은 양을 바르죠? 브러쉬에서 많이 덜어내야 돼요. 힘을 빼셔야 됩니다. 힘을 주면은 커버 안 되고 벗겨지기만 하거든요. 힘 빼고 저는 애교살까지 정말 칙칙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바를 거예요. 여기가 칙칙하지 않다면 안 바르셔도 돼요. 그리고 이 눈 밑 주름 여기에 잘 끼잖아요. 여기 부분은 생략해야 돼요. 뭘 발라도 잘 끼기 때문에 주름 있는 부분은 최대한 피해서 발라주세요. 얇게 이렇게 바른 다음에 이 퍼프를 접어서 힘 빼고 두드려주세요. 자, 이렇게 1차 커버했습니다. 그러면 멀리서 봤을 때 초점이 약간 가려졌는데 또 각도에 따라서 이 눈 밑 고랑은 안 가려졌을 거예요. 이럴 때는 피부톤보다 훨씬 밝은 컬러로 딱 그 선만 가려주면 아주 잘 커버가 되거든요. 제일 쉽게 하는 방법은 밝은 컨실러 펜슬을 쓰면 돼요. 더샘의 0.5호예요. 되게 밝은 컬러거든요. 딱 그 선 부분만 살살 발라주세요. 세게 하면 또 커버가 벗겨져요. 뭔가를 바른 피부 위에 덧바를 때는 꼭 힘을 빼야 돼요. 바를 때 왜 안 나오지 싶으면 일단 손등에서 먼저 녹여주세요. 손등 체온으로 몇 번 녹이고 그 다음에 바르셔야 힘 안 줘도 잘 나오거든요. 퍼프로 힘 빼고 경계만 지워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면 눈 밑 고랑이 가려지거든요. 근데 제가 다크서클 밑부분이 약간 푸르게 보여요. 파랗게 보이거든요. 초록색으로. 여기도 그렇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 피치 컬러로 가릴게요. 피치가 진해야 푸른기가 잘 가려져요. 푸른기만 또 가려줄게요. 디테일하게 해야 사진이 진짜 잘 나와요. 그리고 이 눈 밑 고랑은 각도에 따라 보일 때가 있고 안 보일 때가 있으니까 정면에서만 확인하지 마시고 여러 각도에서 보시는 게 좋아요. 잘 커버됐어요. 아직 잡티 커버는 안 했어요. 꺼진 부분 먼저 커버할 거거든요. 이 꺼짐이 사진에서 정말 가장 잘 보여요. 팔자랑 이마, 눈두덩, 볼밑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꺼져 있는 게 제가 옛날부터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많이 보여드렸던 방법이에요. 약간 지겨우실 수도 있어요. 아주 밝은 컬러의 컨실러나 이런 화이트 컬러로 하이라이터 하기. 저는 오늘 글로우 제품으로 할 거예요. 되게 크리미해서 부드럽게 잘 펴발리고 꾸덕하잖아요. 그래서 제형이 잘 쌓여서 발색이 잘 올라오기 때문에 이 제품으로 할 거고 밝은 피부톤이라면 화이트 단독으로 사용하셔도 좋고요. 나는 피부톤이 어두워서 화이트만 바르면 너무 그 부분만 눈에 띈다. 그런 분은 핑크와 섞어서 발라주셔도 좋아요. 저는 위생을 위해서 항상 덜어 쓰거든요. 잘 펴준 다음에
이렇게 납작한 컨실러 브러쉬로 바르시면 좋아요. 꼼꼼하게 묻혀주시고 항상 많이 묻히면 안 돼요. 덜어내주세요. 멀리서 확인하면서 꺼진 부분에 칠해주세요. 이게 가까이서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멀리서 바르시는 게 제일 정확해요. 저는 잘 때 인상을 찌푸리고 자는 습관이 있어서 여기 근육이 항상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더 꺼져 보여요. 그래서 여기를 신경 써서 발라줍니다. 그리고 미간 꺼져 있는 분들, 저 정말 꺼져 있거든요. 여기도 차올라 보이게 할게요. 얼굴이 입체감이 많이 발달할수록 사진이 정말 잘 나오잖아요. 저는 그런 얼굴이 아니니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여기 팔자가 각도에 따라서 또 꺼져 보이니까 여기가 차올라야 팔자가 덜 보이거든요. 주름이 가려진다기보다는 팔자 꺼짐이 가려져요. 여기 꼭 채워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저는 턱 끝은 나와 있는데 사이드가 많이 칙칙하고 들어가 있어서 여기를 채울게요. 그리고 여기가 어두우면 이렇게 처져 보여요. 그래서 여기 이쪽 밝혀주세요. 그리고 볼 꺼짐. 사실 저는 볼 꺼짐은 별로 신경 안 써요. 이 볼 꺼진 게 가끔 우아해 보일 때도 있어요. 취향껏 가리고 싶으면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이 관자놀이도 약간 들어가 있는 얼굴형이어서 또 살짝 바를게요. 쉐딩도 중요하지만 일단 꺼진 부위가 사진에서 잘 보이기 때문에 하이라이트가 정말 중요해요. 이제 살살살살 두드리면서 발라주세요. 이렇게 밀거나 세게 누르면 커버 다 벗겨집니다. 살살. 일단 꺼진 부분 1차로 커버했습니다. 2차는 파우더로 할 거예요. 피부톤 안 밝혔잖아요. 제가 제 피부톤에 맞는 컬러를 발랐는데도 화사해 보여요. 이 안쪽만 밝히고 꺼진 부분만 밝혀서 그래요. 지금 쉐딩 안 했거든요. 근데 여기가 어두워 보이죠. 만약에 여기까지 다 밝혔으면 약간 사진에서 퍼져 보이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얼굴 너비에 좀 신경 쓰는 분들은 반드시 중심부만 밝혀주세요. 그리고 목 톤업도 정말 중요하죠. 사진에서 정말 눈에 띄잖아요. 저는 요즘에 목 톤업은 톤업 쿠션 쓰고 있거든요. 너무 편해요. 입 큰 다이소에서 파는 건데 가격도 저렴하고 목 톤업용으로 너무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잡티 가릴게요. 드롭비의 클리어 베이지예요. 가격도 저렴하고 너무 잘 가려지더라고요. 카메라가 이런 것도 너무 잘 잡아내니까 꼼꼼하게 가려줄게요. 자, 잡티까지 이렇게 다 커버했어요. 파우더로 요철 한 번 더 잡고 꺼진 부분 2차로 또 커버할 건데 그 전에 블러셔부터 할게요. 블러셔는 사진에서 제일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파우더 전에 리퀴드나 크림 타입으로 먼저 해주시면 돼요. 가루 타입으로만 하면 사진에서 거의 안 보일 거예요. 블러셔 고르실 때는 명도가 정말 중요해요. 이 명도를 너무 내 피부톤보다 동떨어지게 고르시면 블러셔가 홍조 같아 보이거나 아니면 부어 보일 수도 있거든요. 졸업사진에 부어 보이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블러셔 꼭 컬러 잘 선택해주세요. 홀리카홀리카의 피치 라떼거든요. 되게 예쁜 컬러예요. 근데 제 피부톤보다 훨씬 밝은 컬러예요. 흰기가 섞여 있잖아요. 높은 명도예요. 이런 컬러를 이렇게 앞볼에 바르면 앞볼이 차올라 보이는 효과는 있지만 사진 메이크업에서 봤을 때는 약간 부어 보이고 팽창돼 보일 수 있어요. 물론 피부톤이 정말 밝아서 이런 명도도 내 피부와 비슷하다. 그러면 바르셔도 돼요. 이번에는 더 어두운 컬러를 들고 왔어요. 딱 봤을 때 명도가 낮잖아요. 어두운 블러셔예요. 여기는 흰기가 느껴지는데 브라운빛이 느껴지거든요. 되게 차분하고 예쁜 블러셔지만 또 제 피부톤에 비하면 되게 어둡죠? 이런 컬러를 블러셔로 하면 조명이 고르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는 약간 꺼져 보일 수 있어요. 아니면 홍조 같아 보일 수 있고 나는 피부톤이 23호 그 밑이다. 되게 어둡다. 그러면 바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제가 추천해드리는 제품이 우선이 아니고 여러분의 피부톤이 우선이거든요. 이렇게 꼭 비교해보셔야 돼요. 이번에는 페리페라의 생기 품은 복숭아 컬러 이렇게 가운데에 발라봤어요. 흰기 느껴지고 되게 어두운데 딱 그 중간 정도죠? 이렇게 얼굴에 비교해봤을 때 제 피부톤 명도와 잘 맞아요. 이건 너무 어둡고 이건 너무 흰기인데 이 정도는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저는 밝은 21호거든요. 딱 정석 21호 쓰면은 약간 칙칙해 보여요. 밝은 21호 19 정도니까 저랑 비교해보면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피부톤 명도와 잘 맞는 생기 품은 복숭아 컬러를 이렇게 발라볼게요. 명도가 튀지 않잖아요. 너무 어둡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흰기 돌게 밝지도 않으니까 이렇게 발랐을 때 너무 꺼져 보이지도 않고 허옇게 부어 보이지도 않고 딱 혈색이 느껴져요. 턱 끝 살짝, 코끝 살짝 이렇게 코끝, 턱 끝에도 바르면 얼굴도 좀 짧게 느껴지고 혈색도 더 잘 느껴져요.
그리고 저는 요철이 있으니까 여기는 또 파우더 블러셔로 한번 덮어줄 거거든요. 그냥 파우더 하셔도 되는데 조금 더 블러셔를 드러내고 싶다. 그러면 파우더 타입 블러셔 한 번 더 발라주시면 좋아요. 저는 하밍의 4호를 사용할게요. 이게 파우더 타입이어서 입자가 고우니까 요철이 더 잘 잡히거든요. 톡톡 요철 있는 부분 위주로. 그리고 오늘 좀 파우더를 많이 할 거예요. 이번에는 유분 잡는 용도의 파우더를 할 거예요. HD 스킨 퍼펙팅 루스 파우더. 입자가 너무 고운 거예요. 쓰자마자 놀랐어요. 메프가 원래 파우더 잘 만들긴 하는데 이거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입자가 너무 고우니까 모공 사이사이를 확 메워주는 느낌? 요철 많은 분도 추천해드리고 눌러야 좀 나오는 편이라 많이 안 나와서 좋더라고요. 유분 많이 나오는 곳, 그리고 모공 큰 곳, 요철 있는 곳 위주로만 바를게요. 전체적으로 많이 해서 피부가 뻑뻑하고 답답해 보이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작은 브러쉬를 사용해서 딱 필요한 부분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건성인 분도 충분히 잘 쓸 수 있거든요. 제가 악건성인 피부예요. 근데도 파우더 정말 잘 써요. 그리고 이 콧볼 주변도 유분이 많이 나오니까 사진에 되게 반사돼서 보이더라고요. 지저분해 보이니까 콧볼 주변도 눌러주고 이마 좁쌀 여드름 있는 곳 여기도 살살 눌러줄게요. 자, 유분기 요철 다 파우더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꺼진 부분 2차 커버할 겁니다. 제가 늘 잘 사용하고 있었던 루나 파우더 쓸 거예요. 너무 많이 보여드렸거든요, 이 제품. 제가 썼던 파우더 중에서 가장 차올라 보여요. 뽀얗게 딱 차올라 보이거든요. 이런 파우더 많이 없어요. 되게 밝아져요. 엄청 밝아져요. 뽀얗게 톤업하고 싶은 날 전체적으로 발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오늘처럼 입체감이 있어서 사진이 잘 나와야 되는 메이크업에선 전체적으로 바르지 마시고 그러면 너무 평면적으로 보이니까 꺼진 부분에만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차올라 보이고 뽀얘져서 아주 좋아요. 이번에도 작은 브러쉬 사용해서 이미 1차로 화이트 크림을 발랐기 때문에 그렇게 드라마틱하진 않거든요. 그래도 화이트 크림 바른 거 그리고 2차로 파우더 바른 거 이렇게 두 번이 쌓이니까 점점 차올라 보일 거예요. 일단 저는 미간이 꺼져 있어서 여기 밝히고요. 뽀얗게 보이시나요? 이마 중앙도 약간 꺼져 있어요. 이마 좁으신 분들 여기도 파우더 이렇게 해보세요. 조금 더 시원해 보이거든요? 이렇게 바르면 되게 깨끗해 보여요. 피부가 깔끔하고 채워져 보이고 그리고 팔자 소량만 근육 많이 쓰는 부분은 많이 바르면 안 돼요. 살짝만 입꼬리 올라가 보이게 여기 또 밝혀주고 콧볼 쪽도 한번 발라주고 코 더 작아 보이라고 콧볼 쪽도 이렇게 밝혀주세요. 그다음에 볼 꺼진 곳 바르셔도 좋아요. 눈가가 꺼졌다면 여기도 발라주시고 그리고 저는 목에도 이렇게 바를 때 있거든요. 목에도 하면 옷에도 덜 묻고 더 톤업도 되고 얼굴이 지금 뭐라 해야 되지? 딱 차오른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메이크업으로 채워보세요. 사진이 결과물이 달라요. 자, 이번에 입체감을 주는 쉐딩을 이제 하겠습니다. 아멜리 1319예요. 사진 찍을 때 쉐딩 색감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주황기 도는 거, 붉은기 도는 거 요즘에 잘 안 나오긴 하는데 그런 쉐딩 쓰면 얼굴에 띠가 있는 느낌이고 되게 텁텁하고 더워 보이고 답답해 보여요. 정말 그림자 같은 느낌이 나는 컬러를 쓰셔야 돼요. 외곽에는 이거 추천해드려요. 골고루 묻혀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얼룩지게 발리거든요. 돌려가면서 골고루 묻혀야 돼요. 쉐딩을 어떻게 해야 사진에 잘 나오냐면 구렛나루, 귀 쪽에 먼저 터치를 해요. 가장 진해야 할 부분부터 터치를 하는 거죠. 그 다음 턱라인. 정말 가장자리에만 먼저 터치를 합니다. 이제 정면으로 봐주세요. 정면에서 내가 깎고 싶은 부분만큼 톡톡톡 두드려 주셔야 돼요. 브러쉬를 세워서 하면 안 되고요. 넓은 면으로 두드려 주세요. 정면에서 봤을 때 쉐딩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정면에서 칠해야 됩니다. 저는 옆광대가 튀어나와 있고 여기는 살짝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중점적으로 했어요. 여러분도 거울 보면서 여러분 얼굴에 맞춰서 해야 돼요. 무조건 여기 다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되게 꺼져 보일 수도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귀 뒤랑 턱 라인 밑부분, 이 목 부분 여기를 칠하지 않으면 옆에서 봤을 때 얼굴만 어둡고 여기는 밝으니까 되게 어색해 보이거든요. 사진에선 또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귀 뒤, 목 이쪽까지 연결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음영감 확 느껴져서 얼굴이 훨씬 입체적으로 보일 거예요. 더 작아 보이고. 그리고 이제 코 쉐딩 할게요. 저는 코 쉐딩 할 때는 이렇게 색깔이 두세 가지 있는 걸 좋아해요. 미간이랑 콧대까지는 연한 걸로 칠하다가 콧볼을 이렇게 오뚝하게 잡아줄 때는 진한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컬러를 추천해드리고요. 연한 거 위주로 묻혀주시고 미간 쪽부터 톡톡톡톡 칠하고 콧대가 딱 생겼죠? 다음에 아래쪽 여기 콧대 많이 하면 코 길어집니다. 주의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진한 컬러들 묻혀서 브러쉬는 되게 납작하거든요. 얇게 잡아줄게요. 똑같이 톡톡톡톡 치면서 다음에 이제 총알 브러쉬로 퍼뜨려주세요. 이때도 톡톡톡톡. 자, 이제 눈썹을 할 건데 눈썹은 빈 부분이 만약 있으면 또 사진에서 더 잘 보이거든요. 근데 또 너무 빼곡하게 칠하면 너무 진해지잖아요. 그걸 좀 방지하려면 쉐딩을 이렇게 연한 섀도우를 먼저 채워주는 거예요. 이 쉐딩이 연하니까 흐릿하게 채워지거든요. 그러면 빈 부분도 방지가 되고 먼저 눈썹 모양을 제대로 잡을 수가 있어서 실패 확률도 줄어들어요. 눈썹이 너무 진해지는 것도 방지하고 그래서 쉐딩으로 먼저 채워보세요. 너무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펜슬로 채워줄게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거지만 항상 밝은 거와 진한 거 이렇게 두 가지 컬러를 사용해서 같이 그려주셔야 눈썹이 더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여러분 눈썹 너무 진한 분들은 인상 밝히고 싶어서 눈썹 되게 밝게 하잖아요. 근데 사진 찍을 때 되게 중요한 게 만약에 위에서 일자로 떨어지는 빛을 받으면 눈썹이 엄청 하얗게 보이거든요. 되게 흰 털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제가 많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눈썹 연하게 한다고 너무 밝게 하는 건 추천해드리지 않아요. 제가 실내에서 많이 찍을 때는 이렇게 아주 밝은 걸로 색깔 많이 빼거든요. 근데 자연광에서 많이 찍는다? 그러면 이것보다는 더 어두운 밝은 잿빛을 써요. 이렇게 하면 덜 밝아지기는 하는데 그 눈썹이 그렇게 허옇게 보이는 걸 방지해주거든요. 그래서 브로우 카라 잘 선택하셔야 돼요. 탈색을 너무 밝게 해서 눈썹이 이미 밝은 상태다. 그러면 이렇게 어느 정도 색감이 있는 브로우 카라 덧발라주시거나 아니면은 아까처럼 쉐딩, 그 섀도우 가루로 한 번 더 칠해주세요. 그 털들을. 그럼 좀 나을 거예요. 밝지만 너무 과하게 밝지는 않게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이제 눈화장을 할 거예요. 섀도우 선택을 잘 하셔야 되거든요. 섀도우가 너무 높으면 자연광에선 더 눈에 띄어요. 더 잘 보여요. 조명을 많이 받는 실내에서 찍는 건 그나마 색감이 좀 날아가거든요. 근데 자연광에서는 더 정직하게 보이는 느낌? 그래서 컨셉 사진이 아니면 나중에 봤을 때 좀 촌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고 눈이 부어 보일 수도 있어요. 음영감이 느껴져야 되는데 채도가 높으면 색감이 눈에 띄니까 따로 놀아서 부어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채도 약간 높은 섀도우 보여드릴게요. 이 두 가지 팔레트가 채도가 약간 높거든요.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저 실제로 데일리에서 되게 잘 썼어요. 특히 이거 되게 잘 썼는데 졸업사진이나 아니면 자연광에서 예쁘게 사진빨 잘 받을 때는 이렇게 색감이 눈에 띄는 채도 높은 제품보다는 이렇게 좀 더 채도가 내려간 색감이 잘 눈에 안 띄고 여리여리하고 은은하게 보이는 거죠. 이런 팔레트를 더 추천해드리거든요. 저는 초코칩 스모어를 오늘 사용할 거예요. 음영감을 넣어서 눈이 좀 또렷하게 보이게 할게요. 일단 베이스 컬러 꼭 이렇게 베이스를 깔아주셔야 눈화장도 안 번지고 눈가가 깔끔해 보여요. 애교살 따로 칠할 거라 밑에는 안 바를 거예요. 다음 음영을 칠할 건데 저한테는 이게 살짝 어두울 것 같아서 이 두 개를 섞을 거예요. 피부톤이 어두운 분이라면 이 두 개는 음영으로 안 느껴질 거예요. 더 어두운 컬러를 쓰셔야 돼요. 뒤쪽부터 시작해서 쌍꺼풀 라인을 칠할게요. 눈 떴을 때 보일 만큼 또 무쌍은 티 안 나잖아요. 떴을 때 보일 만큼까지는 칠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부어 보입니다. 이 정도로 베이스보다는 조금 더 어둡고 음영보다는 더 밝은 이 중간 정도의 컬러를 애교살에도 발라주세요. 언더에도 은은한 음영 넣어서 확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또 너무 어두운 음영을 칠하면 부리부리해 보일 수도 있고 너무 다크해 보일 수도 있으니까 연한 음영, 거의 베이스와 비슷한 컬러를 발라주는 거예요. 위아래로 같이 바르면 또 언더가 같이 확장되거든요. 또 사진 찍을 때는 애교살이 너무 밝을 경우에는 눈이 부어 보이고 오히려 더 작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좋아요. 너무 부어 보이는 걸 방지하는 거죠. 그리고 펄 바를게요. 이 두 가지를 섞을게요.
아래까지 바르면 지저분해 보일 수 있거든요. 이 위쪽만 떴을 때 아주 약간 느껴질 정도로만 펄이 있으면 또 눈도 초롱초롱해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번엔 진한 컬러 2개 섞어서 아이라인 가이드를 그려줄게요. 섀도우로 먼저 그려주면 훨씬 아이라인 수월하게 그릴 수 있으니까 먼저 흐릿한 아이라인을 그릴게요. 그리고 아이라인은 너무 진한 컬러로만 그리면 눈이 커 보이지는 않고 라인만 동동 떠 보일 수 있거든요. 눈이랑 따로 노는 느낌? 그리고 특히 섀도우가 되게 은은한 느낌이잖아요. 근데 라인이 블랙, 너무 진한 다크 브라운 이렇게 진하게만 가면 섀도우랑 어우러지지 않으니까 또 라인만 더 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섀도우의 색감을 뺐으니까 아이라인도 색감을 좀 빼는 게 좋아요. 근데 만약에 내 눈동자가 정말 까만 편이다, 눈동자가 정말 진하다, 그런 분은 블랙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오히려 눈동자랑 어우러져서 그렇게 어색해 보이지 않을 거예요. 사람마다 퍼스널이 다르니까. 일단 내 눈동자 확인해 주시고 내가 정말 새카만 눈동자가 아니라면 아이라인은 색감을 좀 빼주세요. 이렇게 너무 선명한 게 아니라 조금 더 은은한 컬러, 이런 라이너를 쓰는 거죠. 이 섀도우 컬러와 잘 어울리게 은은한 컬러로 그리고 있어요. 이 젤 타입은 리퀴드 타입보다 조금 더 블러 느낌이에요. 그래서 눈에서 부드러움을 줄 수 있으니까 사진 찍는다 그러면 처음에는 젤 타입으로 그리는 거 추천해드려요. 눈매가 부드러우면서 선명해 보이거든요. 리퀴드 타입으로만 그리면 약간 너무 선명하고 살짝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도 있어요. 연한 음영을 묻혀서 눈꼬리 위쪽 더 칠해주세요. 라인 그리고 그 위에 연한 음영으로 조금 더 칠하면 쌍꺼풀도 연장돼 보이고 더 눈이 길고 커 보이거든요. 대신 연한 음영으로 해야 돼요. 진한 음영으로 하면 눈이 막혀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면봉으로 경계지지 않게 풀어주기. 그 다음에 이제 뷰러를 할게요. 그리고 뷰러 했을 때 점막이 들려서 보이는 분이 계실 거예요. 뷰러 했는데도 안에 빨간 살 안 보인다, 그럼 상관이 없는데 저처럼 뷰러 했는데 이렇게 속살이 나온다, 그러면 진하고 선명하게 나오는 리퀴드 라이너로 점막 가깝게 살짝 채워주시면 눈이 훨씬 또렷해 보이고 깊이감이 생겨요. 이쪽은 채웠어요. 은근하게 더 선명해 보이거든요. 저는 사진 찍을 때 꼭 이렇게 점막을 채워줘요. 그리고 이제 애교살, 일단 이렇게 베이스로 약간 은은한 음영을 깔아주시고 그 위에 이제 밝은 섀도우를 바를 거예요. I'm Fine Thank You랑 단독주연 안개꽃 섞어 바를게요. 은은하게 깔아준 다음에 이제 밝은 애교살을 칠하는 거죠. 부어 보이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언더도 확장돼 보이고. 애교살 그림자도 넣어주시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트임 라이너예요. 은은한 붉은기여서 부담스럽지 않게 언더 트임하기 좋아요. 제가 많이 보여드렸던 거, 눈동자 끝에서부터 살짝 일자로만 칠해주시면 돼요. 또 이렇게 뒤트임을 넣으면 사진이 엄청 잘 나오죠. 특히 옆광대에 이렇게 올라와 있고 눈 각도가 가파른 분들, 이 뒤트임 넣어주시면 너무 좋아요. 눈이 훨씬 아래로 확장되니까. 이 컬러가 진짜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인스타그램에서도 추천해드렸어요. 작은 브러쉬로 이렇게 살짝 퍼뜨릴게요. 그리고 하이라이터 앞머리에 확실히 이걸 해야 더 눈매가 시원하더라고요. 근데 또 너무 밝은 거 하면 오늘 메이크업에서 많이 튀거든요? 여기만 눈곱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묻혀서 애교살에도 살짝 바를게요. 그리고 저는 속눈썹 숱이 정말 빈약하거든요? 이렇게 속눈썹이 빈약하면 사진 찍었을 때 눈매를 딱 초롱초롱하게 잡아주는 게 없어요. 추천하는 속눈썹은 필리밀리의 2호거든요? 또렷하고 딱 깔끔한 느낌이에요. 지저분한 느낌이 없어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한 가닥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붙이기가 수월해요. 푸른 필리밀리 투명 컬러 사용할 거예요. 되게 잘 붙고 적당히 말라서 붙이기 편하더라고요. 흔들면서 비집고 들어가서 속눈썹 사이사이에 붙여야 돼요. 자, 이렇게 붙였고요. 윗속눈썹은 투명 마스카라만 바를 거예요. 이 속눈썹 자체가 마스카라 한 것처럼 또렷해서 그냥 투명만 발라도 될 것 같아요. 결만 지저분하지 않게 잡아줄게요.
그리고 졸업사진 찍을 때는 너무 속눈썹 유행하는 느낌으로 하면 나중에 5년 정도만 지나도 촌스러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디자인이 화려한 속눈썹이나 요즘 유행하는 아이돌 속눈썹 같은 느낌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결을 살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가닥가닥 찢는 것보다는. 지금 제가 쓴 색감들은 다 채도가 낮고 은은해서 유행을 막 그렇게 타진 않거든요. 근데 속눈썹 디자인은 유행을 많이 타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디자인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디자인은 되게 자연스러워서 그렇게 막 유행을 타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속눈썹 풀이 보이면 안 보이도록 이런 리퀴드 라이너로 살짝 가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얗게 안 보이도록. 지저분해 보이니까. 언더 마스카라는 여러분 취향껏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 얇은 솔을 추천해드려요. 너무 두꺼우면 진해 보이고 무거워 보이니까 이 뮤드 마스카라가 적당히 또렷해지면서도 뭉쳐서 발리지 않거든요? 딱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언더에 바르기 되게 좋아요. 이렇게 자연스러우면서도 굉장히 선명해서 아주 사진에 잘 나올 거예요. 입술에서 중요한 거는 착색되는 틴트 타입 있잖아요. 지속력 때문에 이런 틴트 타입만 바르는 건 정말 비추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착색되면 얼룩덜룩하게 사진에 나올 수도 있어요. 깔끔한 느낌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바른다면 먼저 이런 틴트를 바르고 그 위에 매트 타입이든 글로스 타입이든 덧바르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틴트 단독으로 사용하는 건 비추천. 립은 베이스 립을 먼저 깔고 그 위에 원하는 색감을 혹은 글로스를 까는 걸 추천해드리거든요. 이중으로 바르는 걸. 베이스 립으로 먼저 발라서 착색된 거, 입술 본래 색도 좀 가려주고 깔끔하게 표현을 하는 게 좋아요. 제가 요즘 빠진 블러 립이 있거든요. 스프레드 핏 블러 틴트. 주름기임도 별로 없고 엄청 매끄럽게 블러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커스터드 피치 컬러인데 베이스 립으로 쓰기에도 너무 좋아요. 블러 효과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되게 가볍더라고요. 너무 예쁘게 발려서 진짜 추천해드려요. 그리고 약간 화한 느낌도 있어요. 은근히 시원해져요. 9호 살구퐁당. 이게 광택이 되게 예쁘고 색감이 은은해요. 입술 예쁘다. 그리고 이제 하이라이터. 자연광에선 너무 색감 있는 하이라이터 있잖아요. 색감이 많이 들어간 하이라이터는 실내광보다 어색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 의도한 바가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연광에서는 이런 컬러풀한 하이라이터보다는 이렇게 스킨톤 비슷한 하이라이터 추천해드려요. 이런 게 그냥 밝게 빛나기만 하니까 입체감이 딱 생기고 어색해 보이는 그런 게 없거든요. 색감 있는 하이라이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조명 있는 데서는 되게 예쁘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자연스러운 스킨톤이 좋아요. 밖에서 사진 찍을 때는 이렇게 옷 입고 렌즈 끼고 머리까지 하면 완성입니다. 보정한 것처럼 피부는 매끈하고 뽀얗고 꺼진 부분도 없고 눈도 또렷하고 더 커 보일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자연광 아래에서 사진 잘 나오는 메이크업 보여드렸어요. 잘 보셨나요? 제가 이 메이크업하고 졸업사진 찍었으면 정말 잘 나왔을 것 같은데 여러분은 꼭 인생 잘 건지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날씨 따뜻하니까 이 메이크업하고 밖에서 예쁘게 자신있게 사진 찍어보세요 여러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